언제나 산 것들이 팔딱이고 비릿함이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곳 어시장. 돈이 오가고 흥정이 오가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오가는 경매가 벌어지는 곳. 나는 이곳에서 가장 늙은 객주다. 마산 어시장은 약 25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의 남성동에 위치한 조창에서부터인데요. 1760년 조선 영조시대에 세워진 조창은 조세로 거둔 쌀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조세미를 실은 조은선이 마산포 한양을 오가며 각종 신문물을 싣고 왔고, 이것을 계기로 조창 주변에 큰 시장이 들어서게 된 거죠. 조창이 세워질 당시 마산의 해안선은 지금과 달랐다. 조창 앞까지 모두 바다였고 이 건물들이 서 있는 자리 또한 바다였다. 해안선 앞으로 상인들이 모여들고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형성된 마산 어시장은 오랜 세월 마산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데요. 마산 근대 시장의 화려한 꽃, 그것은 바로 객주였습니다. 어시장의 번성을 가져온 것이 바로 나 객주인데도 요즘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 객주 잘 모르겠는데. 객주요? 두 점. 네, 술 마시는 곳입니다. 술집 아닙니까?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좀 더 나이 많은 상인들을 찾아가야 한다. 이제 나서도 허리가 아프다네. 예, 제가 처음에 발을 들인 데가 객주서기였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지금의 수협이나 농협의 역할을 그 당시에 제도권이 완비가 되지 않고 수용을 못하니까 그 자체에서 객주가 그 노릇을 다 한 겁니다. 나는 어시장의 심장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수협 일을 했다. 각종 수산물을 위탁받아 팔아주고 매매를 주선했으며 어민들에겐 자금을 빌려주었다. 1800년대 말 마산포 객주는 130호에 이를 만큼 잘 나갔었지만 지금은 전국 어느 시장을 가도 객주는 없다. 이 건물이 전국 유일의 객주 흔적이다. 여기 이제 서기로 64년도 10월 24일 날 64년도 제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여기 남아있지. 옛날에는 대동상의 최수동 씨께서 물건을 받고 출고할 때에 그 최수동 씨의 창고, 붉은 벽돌에 오래된 이 창고, 일본인이 지은 것을 객주 최수동이 사들였다고 한다. 철문도 세월 따라 부식된 것 말고는 예전 그대로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러 와 골목에 줄지어 물건을 내놓는 것도 여전하다. 하지만 경매를 하고 집화장으로 쓰던 1층은 현재 상점으로 세를 내주었다. 이 건물 평면을 보면 한쪽 끝으로 갈수록 구조가 이렇게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907년도 지적도를 보면 이 건물 형태가 대지 경계선 모양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토지 활용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땅 형태 그대로 맞춰서 건물을 사각형이 아닌 마른 목골 형태로 맞춰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다가 요 앞에, 그러니까 한 200m 앞에는 전 바다라. 배가 가까이 왔죠. 마산 앞이 요 바다니까. 아침 새벽 한 4시나 되면은 배에서 물건이 어장막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하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매가 이제 하죠.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산 어시장의 하루는 이른 새벽 경매로 시작된다. 수십 년 새벽 갯바람을 맞아온 중매인들은 모두 유통에 관해선 전문가들이다. 현재 경매는 수협에서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상황이 좀 달랐다. 그 생산자가 해방 후에 너무 영세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이 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문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왜? 국민학교 학생 몇 푼씩 가지고 그거 저금도 모아서 산업화에 다 닦아였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어민들에게 그런 목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 돈부터 푸는 게 바로 나였다. 예를 들어서 뭐 미역을 양식을 하려고 하면 밧줄도 사야 되고 머리에 어구도 사야 되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객주에 옵니다. 와가지고 내가 이 생산을 하면은 당신한테 물건을 넣어서 그 물건 대금에 공제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객주에서 그 돈을 대줍니다. 대주면 나중에 그 물건을 팔아서 여기서 위탁이 들어가 위탁 판매를 하면은 그 판매 대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매물도 소매물도 섬에 있는 모든 우리 그 관할에 있는 섬 사람들이 객주 돈 안 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그 시절 유통에 관한 모든 걸 관장했다. 마산 어시장뿐 아니라 남해안 어민 모두가 내 돈으로 장사를 했다. 전국 각지의 어선들이 마산포로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물량을 사들일 자금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방 전후 마산 어시장의 객주가 가장 번성했을 때 이른바 어시장 3대 갑부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김한영, 최수동, 전삼도. 마산 어시장에 새벽밥 먹던 3대 갑부. 군용 더블백에 잡히는 대로 돈을 채워 하루 몇 번씩 은행을 왔다 갔다 하던 시절. 어시장을 지배한 사람들이다. 김한영 씨 창고가 있었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부록, 이 집, 저 집, 저 끝머리에. 새로 지은 거요? 예, 새로 지은 건물 중간까지 전 부록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겠네요. 규모. 예, 컸습니다. 어시장 최고 요지 한 블럭을 모두 소유했을 만큼 갑부였던 환영수산 객주 김한영. 가장 작은 생선 멸치로 어시장을 쥐고 흔든 그는 멸치 10만 관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10만 관이면은 멸치를 높이를 한 2m를 재어서 한 300평 내지 400평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지하에 전부 밑에 탱크였습니다. 드럼 따지면 한 70드럼까지 들어가는 탱크가 전부 다 이 밑에 다 파져가 있었습니다. 절임을 하죠. 소금으로. 예. 지금 안동 강고등어 샀지만은 그 당시에 여기서 안동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3대 갑부 중 첫 번째인 환영수산 객주 김한영. 한때 그의 장사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북해도 사할린까지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북두칠성을 길잡이 삼았던 배를 위해 성신 장군제를 지냈었죠. 지금도 마산 수협 중매인 협회 건물 옥상에는 성신 장군을 모신 작은 신당이 있다. 고려시대부터 어민들이 고기잡이 배의 무사 안녕을 빌며 성신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음력 3월 26일 상인들이 모여 제를 지낸다. 마른 배 자리가 더 힘들다고 바다에 나간 어민들뿐 아니라 무태서 이를 기다리는 상인들도 늘 마음을 졸였다. 바다가 성을 내지 않도록 객주들은 성신제 제주가 되어 정성을 다했다.
두 번째 갑부였던 전삼도 객주, 제1수산의 대표였는데요. 70년대 말 마산 생물 물량의 70%를 취급하기에 이르릅니다. 염장 생선파는 장돌뱅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고기 장사를 시작한 제1수산 전삼도 객주. 그는 후에 대단한 재력가로 급부상하게 된다. 48번 전삼도 밑에서 객주 제도가 있을 적에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명검소하고 말이지 욕심도 많았지만은 생선 장사로서는 전국에 이를 정도로 아주 참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게 아주 잘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마산 수협의 공로자입니다. 마산 수협에서 그 당시에 병약해가지고 어대금을 정산을 못 해주면은 전삼도시 개인 돈을 말이지 빚을 내서라도 그 청산하는 과정을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말이지 중개인들이 어대금을 입금을 시키고 나면은 수협에서 돈 오면 그 돈을 전남도 집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협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 거대한 자금력을 가진 게 바로 나 객주였다. 장사의 원칙은 단 하나, 신용이었다. 장사는 신용이 제1 아닙니까? 신용을 가지고 전부 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빌려줄 때 뭐 보고 빌려줍니까? 집을 잡고 빌려줬습니까? 물 보고 빌려준 겁니다. 그 사람 인간 보고 빌려준 겁니다. 그거는 서로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도 차능입니다. 물건을 많이 주고 사람이 좋고 신용이 있는 사람은 이자를 안 받기도 하고 또 아주 신용이 없고 말이지 어떤 물건을 했는데 다른 데 팔아먹고 말이지 이래갖고 돈은 너무 돈 안 주고 이러는 거는 이자를 또 고리로 받아서 줍니다. 객주를 하려면 돈만 많아서도 안 되고 물건만 잘 팔아도 안 되었다. 먼저 사람 보는 눈이 좋아야 했다. 돈을 잘못 빌려줬다 크게 떼이고 장사를 접는 객주도 여럿 있었다. 사람을 잘 보려면 자주 눈을 마주하고 겪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게 오래 겪어야지요. 요새는 은행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도를 뭐 이래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피부와 서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신용을 측정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복 차림에 흰 고무신 타고 어시장 3대 갑부의 마지막 객주 최수동. 그의 낡은 창고가 시간의 베일을 벗는다. 일제에 의해 빼앗긴 그 공황장을 갖다가 다시 환원하는 그 당시에는 금액으로서 그 얘기입니다. 어시장을 차지하려는 일제에 대항한 조선 상인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